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자, 생명을 살리는 방송, 나라를 살리는 방송, 세상을 살리는 방송, 영혼을 깨우는 방송, 글로벌 디펜스 뉴스 GDN은요, 갓 디펜스 네이션 코리아, 하나님이 보호하신 나라다, 대한민국은 우리 종국 주사파 어리석은 인간들이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질 시간이 다 왔다. 째깍째깍. 자, 지옥행 열차가 출발합니다. 모두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한 분 탑승하신 것 같아요. 자, 한 분 탑승하신 거 아닙니까? 그 교회 탄압하다가. 자, 오늘은요, 문재인 정권이 그 미중 패권 전쟁에 미국 편으로 이제 참전을 하기로 했다. 뭐 강제로 끌려간 거죠. 그냥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고 강제로 끌려간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이 우주기술, 한국의 족쇄를 채워놨던 우주기술을 모두 지금 다 풀어줬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들어갈게요. 7월 28일 오늘입니다. 오늘 그 뉴스가 속보로 나온 게 한국 우주발사체 연료 제한 족쇄 풀렸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여기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브리핑 한번 볼게요. 2020년 7월 28일 오늘부터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 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하는 2020년 미사일 지침 개정을 채택한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과 연구소,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개인은 기존의 액체 연료뿐만 아니라 고체 연료와 하이브리드형 등 다양한 형태의 여러 우주 발사체를 아무 제한 없이 자유롭게 연구 개발하고 생산 보유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그 전에 한국은 고체 연료 이 우주 발사체 고체 연료를 쓸 수가 없고 액체 연료만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이 고체 연료를 쓰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미사일에 쓰이는 연료들이 고체 연료입니다. 왜냐면 고체 연료를 그냥 이렇게 채워놨다가 액체 연료는 이게 굳어버리면은 안 되니까 넣었다가 뺐다가 발사체를 세우려고 했는데 이 뭐 기상 상태가 안 좋아서 발사체를 발사를 못하면은 연료를 또 빼야 돼요. 이 작업이 상당히 좀 거추장스러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우주 발사체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뭐 우리가 액체 연료를 썼는데 이 미사일은 뭐 그냥 버튼만 누르면 나가야 되니까 이 고체 연료를 써야 되는데 우리가 고체 연료 개발이 족쇄가 묶여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다 풀어줬다는 거는 이게 지금 장거리 미사일 개발이 가능해졌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중국하고 싸우라고 그러는 거죠. 자, 2016년에는 이 박근혜 정권 때는 한미 우주 협정이 체결돼 가지고 2020년 우리가 달 탐사하는 그 프로젝트에 미국이 기술 지원을 해주기로 뭐 그런 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9월 이거 문재인 대통령이 한 거예요. 38년 만에 탄도 중량 제한을 없애버렸습니다. 미사일 족쇄를 한꺼풀 벗겼다.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권이 또 뭐 했습니까? 이제 우주 개발에 족쇄를 완전히 풀어버린 거예요.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못했던 그 우주 개발의 족쇄를 풀려고 노력했는데 못했던 거를 우리 친중 정권인 이 문재인 정권이 한꺼번에 그 족쇄를 다 풀어버린 겁니다. 이거는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큰 일을 한 건데 문재인 정권한테 지금 미국이 이런 걸 풀어준 거는 문재인 정권이 친중을 하니까 중국하고 싸우라고. 중국하고 싸우다 보면 중국에서 야, 너 문재인이 우리한테 돈은 우리한테 받아먹고 충성은 미국한테 바쳐 이러고 이제 뭐 이것저것 문재인하고 엮였던 것들 그런 것들을 공개하겠죠. 그 EJ 하는 거야, EJ. 그리고 지금 문 대통령이 세계 최고 극찬한 신형 미사일 정체는 뭐다? 이게 지금 며칠 전에 그 국방과학연구소 50주년 기념식에 가가지고 소총환자로 제대로 만들지 못하던 시절에 창설되어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충분한 사거리와 세계 최대 수준의 탄도 중량을 갖춘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기에 이르렀고 뭐 보안사항이나 카메라 앞에서 자유롭게 말할 수는 없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탄도 중량을 갖춘 미사일을 성공한 것에 축하 말씀을 드린다. 이랬는데 사실은 이 국방과학연구소라는 것이 이승만 대통령 때 그 육군연구소, 해군연구소, 공군연구소에서 미사일 만들고 원자력 뭐 발전 연구하고 뭐 항공기 만들고 잠수함용 배터리 만들고 그런 것들을 하나로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이 1970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그 세 개를 갖다가 하나로 모아가지고
만든 게 그게 국방과학연구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소총환자로 제대로 만들지 못하던 시절에 창설되어 어쩌고저쩌고 우리가 이런 미사일도 만들고 이거는 이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을 지우려고 했던 문재인 정권이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을 찬양하는 그런 아이러니컬한 역사적 순간입니다. 얼마나 속이 쓰리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이번에 개발한 게 현무포라는 탄도미사일인데요. 그 탄도 중량이 해제가 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3년 전인데 그 사이에 미사일을 만들어가지고 800km 떨어진 곳에서 발사해가지고 이 3m, 그러니까 이 빨간색 원 안에, 그러니까 이거 한 1m 정도 떨어진데 떨어지는 거예요. 800km에서 쏴가지고. 그러니까 탄도 중량이 지금 한 4톤 정도 되는데 이게 지하 한 100에서 300m, 이제 지질마다 좀 틀리겠죠. 콘크리트를 한 100m 이상 뚫고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서 터진다. 그러니까 이 우주, 미국이 말하는 뭐 신의 지팡이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소형, 이게 떨어지는 그 무게, 운동 에너지가 있으니까 김정은 지하 벙커를 모두 파괴하는 거는 물론이고 시진핑이 지하 벙커도 파괴할 수가 있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지금 개발했는데 지금 그 고체 연료를 이게 뭐 풀어주고 우리가 우주 달 탐사할 수 있는 기술을 줬다는 거는, 달 탐사가 뭡니까? 달에 갔다가 돌아와야 되는데 이게 대륙간 탄도미사일입니다. 우주 밖으로 미사일이 나갔다가 들어오는 그 기술을 미국이 한국한테 전수해주고 거기에 필요한 그 연료, 고체 연료 뭐 개발할 수 있도록 다 허용해주고, 이게 뭡니까? 장거리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다 줬다는 겁니다. 그 여기 보시면은 탄도 중량이 4톤짜리가 이제 800kg면 뭐 지금 뭐 규정상으로 보면 탄도 중량을 2톤으로 낮추면은 1600kg까지 늘어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탄도 중량 해제됐기 때문에 탄도 중량이 10톤이다. 10톤짜리를 800kg로 이렇게 보낼 수 있다면은 5톤으로 하면 1600톤, 1톤으로 하면은 한 4000km, 뭐 5000km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사거리 제한을 걸어놨다는 거, 이게 말장난이라는 겁니다. 말장난이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 역사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역사를, 그러니까 이 우주 기술, 그러니까 장거리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만들 수 있는 모든 족쇄를 풀어주고 거기에 관련해서 기술을 주는데, 이제 뭐 주변 국가들이 이제 시비를 걸 때를 대비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말장난을 해놓은 거죠. 아니야, 우리는 그냥 사거리는 제한을 해뒀는데 그거는 뭐 한국이 알아서 만든 거지, 우리가 사거리까지 뭐 풀어준 건 없어, 뭐 이런 식으로 말장난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쿠바 미사일 사태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61년도죠. 이 소련이 이런 미사일을 만들어 가지고 배로 실어 가지고 쿠바에 갖다 실어 놓고 미국 전역을 때리겠다, 이게 이제 쿠바 미사일 사태인데, 그래가지고 거의 핵전쟁까지 갈 뻔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이 북한의 미사일 사거리를 보면은 이 노동 미사일 한 1300km 정도 날아가고 무수단이 한 3000km 날아가는데, 이게 필리핀, 해남도, 중국 남쪽에 해남도, 그러니까 사실은 중국 전역을 다 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미사일 역량 가지고 한국군이 중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크루즈 미사일이나 탄도 미사일을 이제 보유할 수 있게 됐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사정거리 1500km짜리 이 크루즈 순항 미사일은 우리가 이제 만들었고요. 이거를 또 3000km까지 사이즈를 지금 늘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미사일들은 이렇게 잠수함과 함정에서 탑재가 돼 가지고 발사를 하니까 사실 이 사거리 제한이라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싣고 다니면서 쏘는데. 그리고 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도산 안창호함 진수식에 가서 축사하고 있는데, 1번에서 6번 함까지는 디젤 잠수함으로 만들고 7번부터 9번 함은 뭐 추진체를 뭘로 할지 결정이 안 됐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원자력 추진으로 갈 거다. 그리고 여기 이 잠수함의 특징은 이런 SLBM을 6발 탑재하는데 이거를 중국 앞에 코앞에까지 싣고 가가지고 쏘면은 이 못 맞춘다는 거죠. 이제 막지를 못 막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견제하는 거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한국이 2004년부터 한국형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그 원자로도 이미 제작했다. 그러니까 기술력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2016년 이 자료를 보면은 월성 원전에 핵폭탄 18,500기를 만들 수 있는 분량의 플루토늄이 쌓여 있다.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1년 반이면 핵무장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게 2016년 기사고 지금 현재 기술로 하면은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6개월도 안 걸린데 한 3개월이면 된대요. 한국 기술로 하면은. 그러니까 월성 원전에 지금 이만큼 플루토늄이 쌓여 있으니까 그러면 어찌 되겠습니까? 한 몇 년 있다가 이제 한 2020년대 후반쯤 되면은 7번함, 지금 벌써 3번함 만든다고 하니까 잠수함 뭐 두 번째까지 나오고 세 번째 설계 들어간다고 하니까 2020 한 6, 7, 8년 되면은 7번함, 8번함, 9번함도 이제 설계 들어가겠죠. 그때 되면 한국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갖게 되고, 그리고 SLBM의 탄두를 갖다가 뭡니까 핵탄두로 바꾸면은 핵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 무제한 자망이 가능한 핵잠수함을 2020년대 후반, 2030년대 초반 되면은 핵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핵잠수함을 만들 수 있게 된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한국을 핵무장을 시키기 위해 가지고 한 단계씩 족쇄를 풀어줍니다. 한국 보고 핵무장하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그런 걸 다 풀어주면은 한국이 핵무장 할 거라는 거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 족쇄를 다 풀어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 뭘 줬습니까? 한국이 F-35 스텔스기를 사오니까 8조 3천억 주고 뭐 사오니까 그 군용 통신 위성을 한 대를 공짜로 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글로벌 호크 이런 뭐 최첨단 그 기술의 이런 무인기도 판매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 그전에는 한국이 싸움은 잘하는데 눈과 귀가 가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위성도 주고 첨단 그 정찰 드론도 쭉 판매를 하고 하면서 한국의 눈과 귀를 열어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한국이 얼마나 잘 싸우겠습니까? 이제 중국하고 싸우라고 그런 거를 다 열어주는 거죠. 이제 월성 원전을 지금 폐지하려고 지금 문재인 정권이 탈원전을 했는데 지금 월성 그 1호기가 경제성이 있다. 뭐 지금 이런 판결이 나왔대요. 근데 이걸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를 안 했는데 이거를 공식적으로 발표하면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그러니까 원전을 폐쇄해가지고 한국이 영원히 핵무장을 할 수가 없게 만들려고 했던 그런 계획들이 다 좌초가 되는 거죠. 한국이 핵무장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지금 한국이 그 초음속 대함미사일을 개발한다. 이 음속에 3, 4배 정도 되고 최대 사거리가 한 500km 정도 된다. 이거를 갖다가 잠수함, 함정, 그리고 이 전투기에서 이렇게 발사를 한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중국이 함정을 갖다 한 500척을 만든다고 해요. 그러니까 500척을 만들든 1000척을 만들든 한국이 저런 장거리 초음속 미사일을 500개를 만들면은 저 미사일을 못 막습니다. 그러면은 그 중국의 그 함정 500척이 그냥 고철로 돼가지고 바다에 깔아앉겠죠. 피싱 짭짭 물고기 밥이 되겠죠.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한테 저런 기술을 줘가지고 한국이 저런 미사일을 만들어가지고 중국의 함정들 500척 다 박살내게끔 만들고, 그러면 중국의 그 함정이 없어지겠죠. 그러고 장거리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만들 수 있는 기술들, 그런 족쇄들을 다 풀어줘가지고 중국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미사일들을 대량으로 만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뭐 친중을 하든 뭔 짓을 하든 간에 아무 상관없다. 미국의 뜻대로 간다. 미국의 클래스가 다른 세계 경영의 노하우, 이 21세기 노스트라다무스인 미 군사정치 전문가 조지 프리드만 교수가 야 중공 2020년에 붕괴된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되나요? 폼페이오 장관이, 미국 국무부 장관이 야 중국에 맞서 세계 동맹을 촉구했다. 중국 공산당을 해체 선언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중국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비가 와가지고 다 수몰되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수인성 전염병 올 거고, 식량 부족, 식수 부족, 그러면 전염병도 다 죽어요. 올 겨울 되면은 뭐 수해가 난 데도 있고, 수해가 안 난 데는 가뭄으로 다 말라 죽어요. 그리고 또 메뚜기가 뜯어먹고. 그러니까 식량 부족으로 대거 아사할 거다. 그리고 연료, 에너지, 돈이 없으니 달러가 없으니까 에너지를 못 사오니까 에너지난으로 얼어 죽을 거다.
자, 이 조지 프리드먼 교수가 2030년경에 2030년 이전에 한국이 통일되고 2040년경이면 만주는 통일한국의 영역이 될 거다 이랬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한미연합사 마크입니다. 주한미군이 북한과 만주에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당연히 이 만주와 북한이 당연히 우리 땅 되는 건 맞고, 만주도 잘 사는 우리 쪽으로 빨려들겠죠. 그래 되면은 어떻게 된다? 여기가 주한미군의 영토가 된다. 여기에 미사일 기지 싣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앞으로 이 만주뿐만 아니라 산동반도까지 한국이 장악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바레만의 엄청난 원유를 한국이 다 가질 수가 있고, 이 산동반도를 장악해가지고 지금 황해라고 중국 애들이 부르거나 혹은 이스트시 동해, 중국의 동해라고 부르는 거를 우리의 서해로 바꿔야 된다. 중국이 다시는 바다에 나올 수 없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걸 우리 청년들이 미국에 제안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다 주한미군 기지가 다 깔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것만 있어요? 그 다음에 몽골이야 우리 한국하고 같은 편 할래? 그러면 한몽연합국가 해가지고 고려연방제 하면 되겠죠. 고려연방제. 그러면 지금 몽골에도 미군이 들어가 있고 하니까 고려연방제 하면 저기도 미군 들어가면 되겠네. 그러면 러시아 턱 밑에 미군이 들어가고 한국군이 들어간다 생각해 봅시오. 러시아는 저거 막으려고 하다가 가랭이가 군비 증강하다가 가랭이가 찢어져 가지고 파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죽여버리겠다. 양수 겸장의 카드가 한국이 만주 먹고 이 몽골까지 차지하는, 그리고 산동반도까지 차지하는 그런 전략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한국한테 장거리 미사일, 핵미사일, 핵무장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다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거를 우리가 연구를 해가지고 미국한테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청년들을 키우기 위해 가지고 일단 세계사하고 한국 근현대사를 알아야 됩니다. 공산주의가 어떤 것인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알아야지 뭘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7월 30일 목요일부터 목금토 12시간, 하루 3시간, 하루 4시간, 3일 12시간에 걸쳐 가지고 이런 국제 정세를 볼 수 있는, 안목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을 합니다. 고등학생, 중학생이 들어도 되는데 중학생이 듣기는 조금 어려우니까 고등학생, 대학생, 청년, 그리고 우리 중장년층들 같이 오세요. 예. 학부모님하고 자녀가 함께 오면 저희는 한 명분만 받겠습니다. 예. 할인해 드리는 거예요. 자, 장학금 드리는 겁니다. 5호선 공동역 5번 출구 근처에 강의실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승만 외교전략연구원에서 확인하시면 되고, 2기는 8월 6, 7, 8일, 3기는 8월 13, 14, 15일 이렇게 있습니다. 보시고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0만원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책들을 보고 역사 공부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하고 이야기를 하려면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의 기독교 선교사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공부를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 국민이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에서 이승만 외교전략연구원을 검색하고 들어가시면 책 소개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 대한민국 건국 전후사 바로 알기, 이거는 공산주의하고 싸웠던 역사죠. 그리고 대한독립을 빛낸 헐버트와 초기 기독 선교사, 이거는 한글도 우리 선교사들이 체계를 정립을 한 겁니다. 월화수목 금토일 이 요일도 선교사들이 가지고 온 거고요. 그리고 방위산업 40년 끝없는 도전의 역사, 그러니까 중화공업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게 됐는지 그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미사일들 전부 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거 없어요. 다 훔쳐온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보고서 황금알 낳는 최첨단 방위산업 삼성을 왜 포기했나, 이런 것들을 보고서 우리 청년들, 우리 국민들이 미국에다가 미국 정치인들한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런 거를 쭉 하고 있는데, 우리 어머님, 아버님께서 이 010-6832-0325로 문자로 신청하시든지 아니면 윈윈미디어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아니면은 글로벌 디펜스 뉴스나 그 이승만 외교전략연구원에 가면은 윈윈미디어로 들어갈 수 있는 배너를 해놨으니까 거기 가서 또 카드 결제를 하셔야 됩니다. 책을 보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이미 이제 끝나갑니다. 이제 국민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북한 수복하고 만주 수복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키우고 그런 역사 공부를 하고 미국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지적 수준을 키워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북한하고 중국이 열려도 우리가 먹을 수가 없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